지금 국내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DJ 묘소 참배를 했는데 네. 박명록에 네.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썼다면서요? 최근 영화 명량에서 다시 네. 그 이순신 장군으로 나온 최민식 그 배우가 또 했던 말로 또 네. 유명해졌는데 금신 전선 상유 12 한자로 썼습니다. 아. 신에게는 아직도 배 그 다음 문장까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썼던 것이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어려움들 아직 그 부족함이 많지만 좀 이 난국들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문희상 위원장이 좀 붓글씨 정치를 많이 해요. 네. 항상 보면은 사자성어를 써서 늘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의지를 또 표명을 하는데 그런 붓글씨 정치 혹은 또 그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이순신 장군의 메시지로 오늘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저런 그 상유 시비 이 표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주 썼던 표현이거든요. 언제죠? 탄핵 때도 탄핵 때 대표가 됐을 때도 네. 이 표현을 썼고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떨까요? 지금 문희상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좋았죠. 일단은 예전에 네.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2005년에 이제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장에 취임했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제 박근혜 대표를 찾아가서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이러면서 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 사진이 늘 많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또 16대 국회에서는 같이 이제 외교통일 통상위원회를 하면서 외통위를 하면서 같이 해외 출장도 다녀왔고요. 굉장히 그 칭찬합시다. 이제 그 한 언론에 이제 그 동료 의원을 칭찬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이고 뭐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가 칭찬 릴레이해서 예쁘기까지 하다. 또 우아함과 단함, 또 예쁘기까지 하다.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다. 늘 이런 얘기 찬사 일변도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문희상 위원장을 취재해 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세월호법 문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유가족들 다 모든 것들 이제 진상 규명 낱낱이 해주겠다 약속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은 유가족이 그것을 믿고 기소권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아마 대통령을 믿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좀 대통령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실 건강을 상실했습니다. 아마 모두 느끼고 있고 또 이 세월호에 얽힌 이야기 뭐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김 대통령 묘지 가는 것 보고 희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김대중 대통령 처음 94년도에 독대했을 때 앉자마자 제가 젊은 헐혈기에 그 보복그러시죠. 뭐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전두환은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삽니까? 그런데 화창한 웃음으로 김대중 그 당시에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정치를 떠난 분이 그래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보복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거를 저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최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자기 취임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노태우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감옥소에서 말하자면 오시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용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주 뭐 여러 가지 햇빛 정치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래도 순환공항에 가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김대중 이즘이고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뿌리를 찾으려면 적도 품고 또 상대인 북한 형제들하고 멀어졌는데 거기도 품고 품는 거 좀 그거를 문희상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 들어와 가지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도 품고 세월호 사람들도 품고 자기 당에 온갖 이탈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을 좀 품어서 화합을 해서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꼴통 보수도 아니고
감정적인 저기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좀 세련된 보수하고 네. 이성적인 야당이 필요합니다. 이성적 야당. 야당이 네. 이성을 찾아야 돼요. 동의합니다. 그 건너갑 고문, 새정치열 건너갑 고문의 최근에 저희 동아일보 인터뷰를 쭉 한 걸 모아서 순명이라는 책도 내고 했는데, 저희가 건너갑 고문을 저희 기자가 만났거든요. 예. 만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지금 정치가 야당의 갈 길은 중도 우파로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계획 진보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저 영상을 좀 틀자고 했는데, 중도 우파로 가야 된다. 지금 야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정치 선임과, 국민회의. 네. 예. 같은 얘기죠, 지금? 예, 네. 선임과 중산층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네. 자리매김했고, 그래서 결국은 집권 정당이 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그 중도 보수층을 껴안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초강경파 의원들, 그러니까 예. 어떤 의회에서 협상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일단 장애에 나가서 싸우자고 주장하는 그런 초강경파 의원들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린다. 이런 그렇죠. 좀 우려가 네. 깔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결국 또 중도층을 많이 껴안을 수 있는 정당, 또 국회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정당,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중도 우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가 아니고 사석에서 막 나가는 초재선 의원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말이 그런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도 국회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예.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초대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순천이 고향이신 인효원 박사님도 이 민주당, 네. 새정치연합, 이게 좀 야당이 좀 잘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죠? 새누리당도 네. 저는 교수고 좀 중립이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 있는, 새누리당도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좀 하도 민주당이 들끓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간곡히 새정치연합. 죄송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예. 분들한테 제가 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라가 중요한지 개인 이익이 중요한지 네. 제발 그 전자를 좀 뽑아라. 네. 선택해라. 예. 너무 나쁜 행동으로 중도파들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요번에.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극단의 행동한 것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쁜 행동이 보상받으면 안 됩니다. 네. 때를 쓰고 타협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국회는, 정치인은 타협을 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타협 문화 바탕에서 멋있죠. 때 쓰는 거는 결국 보기도 좋지 않고 네. 국민들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또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민진모 의원들, 네. 그렇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모임. 네. 이쪽에서 오늘 아마 문희상 위원장도 직접 만나서 오늘 예, 김영환, 항의도 하고, 김성곤, 또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 3선 이상의 좀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어쨌든 민진모가 오찬을 갖고 입장을 모았습니다. 그 중도 성향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비대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대위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좀 건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문 위원장을 오전 9시 반에 지금 만났습니다. 네. 그런 교감은 분명히 하고 있고, 문희상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이제 입장인데, 결국은 그럼 중도층을 대변할 비대위원이 누가 합류해야 되느냐. 네. 이게 문제겠죠.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가 직전 그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계속 고사를 해왔는데, 일단 문희상 위원장은 제가 이제 다른 당직자들한테 듣기로는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가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 네. 다른 사람은 좀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고, 결국 각 계파의 수장들이 와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체면 때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권 다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래급보다는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사할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중도파를 대변할 사람이 누가 들어오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 직선을 통해서 최고위원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당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일소해야 될 첫 과제는 친노 강경파를 몰아내는 것이다. 근데 저렇게 되면 또 이제 갈등이 또 될 것도 같아요. 지금 그럼 친노 강경파가 왜 우리가 물러나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시대적으로 이제 흘러갈 그런 보내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그게 꼭 나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조경태 의원 얘기 들을 때마다 호감이 가요. 그렇군요. 네, 저는 저분이 그 경상도 출신이죠. 부산에 네. 참석을 예. 한 유일한 의원이죠. 그 부산의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멤버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 말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동교동계의 전현직 의원 모임, 네. 뭐 권오박 고문도 같이 참석했던 거기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까 점심 때 같이 가서 오늘 모임을- 2호 예. 여사와 예, 같이 예. 한 식당에서 오늘 오찬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자리에서 뭐 조경태 의원 말이 뭐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하고요. 예. 근데 조 의원은 이제 가장 강경하게들 얘기하는데 조 의원이 사실은 원조 친노거든요. 예.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2002년 대선 나왔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 왜 틀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측근들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노 그룹과 네. 그때 이제 좀 그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친노는 정말 친노가 아니다. 네. 이렇게 비판하는 의식을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지금 차기 당권에 좀 도전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부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발언도 이제 다양한 왜 저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는가 다양한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방향이 주장한 것을 반대하더라도 네. 상대 방향하고 적이 안 되는 정치. 예. 그게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 외국에서들 다 싸우고 난리치고 격한 말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 서로 등 두드리고 나오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예. 보였으면 참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김현 의원이 내일 경찰에서 출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나가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일단 답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평소 계속 취재해오면서 김현 의원은 정말 기자들과 친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대변인도 지냈고 청와대 때 춘추관장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아직 어떤 가타부터 답은 없었는데 이제 주변 의원들은 이제는 이제 경찰에 나가서 본인 입장 밝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 비대위 첫 회의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좀 진상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어제 첫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네. 모여졌습니다. 일단 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건지 어쨌든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 그 공인으로서 연루가 되고 계속 언론에서 좀 지적이 되고 있으면 뭔가 사건이 여차여차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분이 밝히고 상식적으로요. 사과하고, 네. 이분이 밤중에 세월호 대표들을 하고 만나서 무슨 뭐랄까요 안을 이끌어내고 설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본인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대리운전 기사가 국회의원이면 다냐. 네. 그게 아마 모든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그거를 네. 듣고 참말 잘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밤중에 뭐 12시 근처에서 그 시간에 그런 분들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예. 차라리 낮에 문희상 대표처럼 비대위원장처럼 이제 그걸 풀어나가자. 제가 설득해보겠다. 이건 낮에 할 수 있는 일이죠. 한밤중에. 그 다음에 그런 석연치 않는 일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겠다는데 안 나가고 아주
좋지 않게 뭐 국회의원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네.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거기서 일어난 일 뭐 뒤집어 쓴 사람은 명예 회복시켜주고 예. 잘못된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고 네. 뭐가 뭔지 이게 너무 지금 안개 속이에요 지금. 경찰이 뭐 김의원 의원이 만약에 불출석을 한다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이게 뭐 일종의 압박인 건지 압박인 걸 아니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이 사실은 좀 뭔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지. 근데 또 안행위원이잖아요. 네. 그 안행위, 국회 안행위는 그 경찰청을 담당을 하고 있고 바로 안행위 소속 김현 의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눈치를 볼 수도 있을 상황인데 이제 좀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현 의원도 조사를 안 하고 그 피해를 당한 분들만 먼저 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피해자 신분이라도 부르겠다 이제 좀 뒤늦게 압박을 하고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우리 경찰관이요. 예. 이 방송을 비롯해서 얘기하는데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게 우리 경찰이 참 자랑스러워요. 네. 그 경찰들이 참 잘한 것 같고 그 사람들 입장이 우리가 돼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안행위에 있는 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눈치 보죠. 예. 안행위원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현 의원 시장이 뭔가 좀 입장을 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놔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